자, 미니 PT 여섯 번째로 이제 공공 클라우드를 골랐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어떤 거를 상정한 거냐 그러면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아이템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뭐 이런 것들이죠. 그거는 뭐 아쉽게도 다 개인 발표 문제로 나온 바가 있습니다. 이제 안 나온 거 뭐 IoT, 사물 인터넷은 뭐 의료기기 아까 전문의료 산업이 약간 그런 거에 좀 관련된 거라서 뭐 비슷한 게 나왔다고 치고 지금 가장 핫하지만 안 나온 게 하나가 바로 이 클라우드입니다. 클라우드. 근데 이게 뭔지를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이게 이제 회사를 해보시거나 이런 서비스를 이용해 보지 않으면 당초에 이게 뭔지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조금 매일, 사실은 제 수강생분들은 매일 이용을 하셨습니다.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예, 여러분들이 왜 각종 자료를 다운받는 제가 링크를 올려드리는 모든 것, 그리고 이제 후기 사례집 같은 경우도 사실 구글 문서, 구글 독스라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한 겁니다. 물론 이제 뭐 무료로는 한 2기가밖에 못 써서 저는 이제 한 달에 한 12,000원인가를 내고 유료를 써서요. 뭐 500기가짜리 그 스토리지를 쓸 수 있는 걸 쓰고 있습니다. 꼭 유료가 아니더라도 개인은 거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셨던 후기 사례집이 구글 문서 제작 도구죠. 예, 문서 제작 도구. SaaS라고 합니다. 이따 보겠습니다만 그런 앱, 그러니까 클라우드 앱을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앱을 이용하면 제가 무슨 워드가 없더라도 예, 거기 그 구글에 접속해서 구글 드라이브라는 데 접속해서 거기에 연결되어진 아까 SaaS라는 그 구글 문서라는 앱을 통해서 워드처럼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컴퓨터에 뭐 워드 같은 게 있을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브라우저만 돼서 그냥 인터넷만 연결되면 쓸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파워포인트, 제가 늘 보여드리는 파워포인트가 그 다 구글을 쓰고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뭐 엑셀까지 다 기본적인 문서 제작, 뭐 사진, 뷰어, 뭐 등등등 오만 서비스들이 다 제공이 되고 있어서 굳이 뭐 호환성이 문제가 아니라면 뭐 굳이 근데 한글이나 MS 워드를 깔 필요가 없는 구조. 물론 그런 프로그램 되게 정교한 작업은 뭐 그런 프로그램을 써야 되는데 그 컴퓨터에서 실은 소위 말하는 이제 구매를 해서 써야 되는 프로그램이 있지만 그런 클라우드 기반의 그 무료 앱들이 성능이 아주 좋아졌어요 이제는. 예, 그럼 아주 뭐 전문적인 작업을 하지는 않는 이상 웬만한 상용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요게 이제 바로 클라우드입니다. 그러니까 퍼블릭 클라우드라고 하는데요.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할 수 있고요. 또 클라우드를 쓰면 좋은 점이 뭐냐 그러면 파일 같은 거를 복사할 때 내가 컴퓨터에 있는 거는 물리적으로 어디에 첨부를 하거나 뭐 USB에서 담아주거나 그렇잖아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링크를 드리는 방식으로 예컨대 내 클라우드에 있는 파일이나 자료는 다른 사람한테 그냥 링크 하나만 보내주면 똑같이 접속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나오게 되죠. 되게 편리하기도 합니다. 뭐 저는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뭐 예컨대 내가 가진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여러 사람들이 할 수 있고요. 더 좋은 건 여러 사람이 공동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공동 작업, 동시에 작업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어떤 게 좋냐면 회사 같은데 생산성이 되게 높겠죠. 어떤 사람이 동시에 한 가지 프로젝트에 동시에 달려들어서 작업을 하고 한꺼번에 끝낼 수 있고 그렇다 보니까 회사에서 이거를 아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대한 개념을 조금 알아두시고요. 여기서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 클라우드 서비스의 가장 큰 고객은 물론 이제 기업들이겠습니다만 가장 큰 고객은 사실 정부입니다. 정부처럼 방대한 데이터와 방대한 자료와 또 요즘 특히 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시장성이 높은 게 빅데이터지 않습니까? 예컨대 뭐 기상청 같은 날씨 정보는 실시간으로 초 단위로 분 단위로 이렇게 뭐 각종 지역의 뭐 온도, 방역, 풍속, 습도 이런 데이터들이 계속 기록되고 있거든요. 뭐 그런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받아가지고 날씨 예보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데이터들을 별도의 가공하지 않고 클라우드로 그 모든 데이터들이 올라갈 수 있다면 그리고 적절하게 그것들을 볼 수 있게 이용할 수 있게 한다면 민간에서도 공공의 많은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동시에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다는 아주 막강한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빅데이터, 인공지능 때문에 이런 기능이 단지 그냥 파일 저장소, 예전에 그냥 파일 저장하는 데에서만 그쳤다가 이제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그 파급력을 갖게 되는 아주 대단한 시장으로 이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개인이 저 같은 사람이 무슨 구글 문서나 쓸 때나 쓰는 거기 때문에 별로 체감이 안 되는데요. 지금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예전엔 독립적인 서버와 독립적인 무슨 그 서버 회사를 두고 자기는 회사만 뭐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는 시대가 일단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전 세계 어디나 컴퓨터만 접속되면 동일한 환경에서 동일하게 노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업무 효율성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특히 공공 같은 경우에는 공공 데이터를 민간에 연계하는 것들이 워낙 간단하고 쉽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그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정부 데이터는 무조건 다 깔 수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민감한 정보이거나 이런 것들은 또 보안을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그 전체적으로 그 공유를 해서 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예전에는 공유할 문서들을 따로 편집해서 그런 자료들을 해서 그 따로 이게 올리셔서 다운받으세요 이렇게 했다면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 아예 공유할 데이터로 그냥 해 놓으면 생산되는 즉시 민간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별도의 조치나 그런 것까지 필요 없는 정도까지 이제 진화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여러분들이 이해되시기 쉽게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대충 그냥 이 정도만 아시고요. 제가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공공 클라우드 자체를 뭐 공부하자 이런 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이게 문제가 나올 때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고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약간 해설 정도의 느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엔간하면 제가 한 페이지로 만들려고 했는데요. 이건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제가 줄이다가 그래서 좀 한 두 페이지가 좀 넘어간 부분은 좀 미리 양해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대략 좀 설명만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클라우드 서비스의 개념은 대충 이런 거고요. 다음에 이 시장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전 세계가 지금 2,500억 달러 규모잖아요. 이게 돈으로 생각해 보시면 와 이렇게 큰 시장이야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삼성 반도체 잽도 안 되는 시장입니다. 여기에 메인은 나중에 보시겠습니다만 아마존 이걸 되게 선두적으로 했었습니다. 아마존 잘 모르시겠지만 아마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MS, MS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구글 이게 원투 쓰리 세 개가 가장 메인입니다. 아마존이 워낙 이 부분에 선도적인 기업이었어요. 이런 개념이 없을 때조차도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보시고요. 아까 여기 SaaS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라는 게 아까 구글 문서, 그다음 구글 PPT, 그다음에 뭐 구글 엑셀 뭐 이런 것처럼 클라우드에서 이제 동일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앱, 그러니까 일종 서버에 있는 앱이 내 컴퓨터에 있는 앱이 아니라 서버에 있는 이런 서비스들, 요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요거를 기업에 맞춰서 다 뭐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가 기본적인 거고 각 뭐 업무별로 예컨대 뭐 별별 프로그램들을 다 전용 프로그램을 쓰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개발하는 시장이 또 이제 어마어마한 거죠. 뭐 당연히 유료로 이용해서 쓰게 될 테고요. 그래서 요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으로 좀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뭐 되게 뭐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아시고 여기 보시면 애플리케이션 관련된 부분이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관련된 게 가장 큰 마켓을 차지하고 있다. 이 정도만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여기 보시면 계속 이렇게 사이즈가 커져가고 있죠. 아무튼 그렇고요. 지금 핵심은 공공 클라우드 전환 사업입니다. 퍼블릭 클라우드. 무슨 말이냐? 정부 서비스를 여기다가 그 따로 정부 데이터를 따로 보관을 합니다. 그 정부 데이터 보관소가 따로 있고요. 뭐 솔직히 보안이 유지가 되겠죠. 그중에서 공개할 데이터를 끄집어다가 따로 이제 뭐 어디 게시하고 이런 방식으로 지금까지는 써왔는데, 하지만 이렇게 퍼블릭 클라우드, 그러니까 근데 아마존이나 구글에다가 이제 모든 정보 데이터를 올리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게 클라우드 서비스, 뭐 물론 이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정부용 클라우드를 따로 만들어야 되겠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런 전환 사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국내 이게 워낙 세계적인 그거기 때문에 시장이 크기 때문에 국내도 기술 개발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강화에 일조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가는 선한 소비자 역할을 해. 꼭 물건이 좋은 것만 쓰는 게 아니라 우리 국익을 위해서 좀 후지더라도 자꾸 정부가 구매해주고 쓰고 업데이트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왜냐 그러면 그 기업이 아니라 그 기업이 가진 경쟁력으로 이제 세계 여러 가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것 도와주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다. 그래서 선한 소비자. 그러니까 뭐 경제적인 소비자거나 뭐 영악한 소비자가 아니라 선한 소비자여야 된다. 뭐 이런 표현을 제가 쓴 바가 있는데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고요. 뭐 이렇게 하면 사실 운영비도 어마어마하게 절감되고 뭐 좀 탄소외기들도 크기 때문에 뭐 이런 것도 절감이 된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왔는지 있고요. 지금 40%를 민간 클라우드, 정부 데이터의 40%를 민간 클라우드에 올리는 걸로 이렇게 좀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2020년부터 행정안전부가 전환 사업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 뉴스를 봤더니 상반기까지 3복 2개 정보 시스템. 이거는 뭐 별별 정보 시스템이 있을까 이런 것까지 아실 수 없겠고 계속 좀 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존 방식 외에도 클라우딩 컴퓨팅 서비스 활용 모델, 아까 SaaS라고 하는 구글 문서, 구글 독스 뭐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 이런 거를 공공에서는 어떻게 이거를 좀 쓸 수 있겠는가 좀 모델을 만들고, 그다음에 민간 서비스형 이거를 도입을 촉진하고 가져다가 민간에서 쓰는 것도 정보지도 쓰고, 그러니까 아래 한글 같은 거 안 쓴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자면 이제는.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지금은 아니고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안내서를 배포. 그러니까 이런 거 공무원들 잘 모르니까 이런 걸 적극적으로 이용하라고 안내서도 배포한다.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한 대책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에서 많이들 좀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뭐 요거 모델은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뭐 다양한 방식으로 예, 기존의 것들과 좀 섞어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클라우드는 이번에 이제 이 네이버에서도 그 카카오톡 사태에서도 볼 수 있었지만 한쪽에 몰려 있지 않기 때문에 그죠? 예, 분산하는 효과가 있어서 데이터 안정성은 또 되게 좋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뭐 취약하겠죠, 정보 보안에. 그래서 이 클라우드 서비스는 그 보안, 아무나 들어와서 아무나 못 보게 하는 뭐 그런 측면에서는 되게 엄격한 기준을 가질 수밖에는 없어요. 그죠? 공개할 거는 아주 편리하게 공개할 수 있지만 적어도 예, 그냥 공개되지 않아야 되는 약간 국가 안보에 관련된 것들이거나 뭐 예를 들면 그런 민감한 정보들, 예, 그 국민 개개인의 사생활 정보들 뭐 이런 것은 안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예, 예, 아주 엄정한 보안을 가지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도 구분되고 아예 그 클라우드 서버 자체를 분리시켜 놓고 논리적인 구분, 그러니까 아무나 못 들어오게 외부에서 뭐 예컨대 해킹이나 이런 것들이 유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물리적 혹은 논리적 구분 이 두 가지를 다 충족해야 되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 까다로운 보안 조건상을 정부 공공 데이터 같은 경우는 할 수밖에 없다. 뭐 이 정도 개념만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점으로 보시면 지금 이게 보시면 예, 지금 클라우드 보안 인증이라는 별도의 규제를 둡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려면 이러이러한 보안 규칙을 해야 돼. 뭐 다양한 것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해요. 몇십 가지 무슨 여기 보니까 예, 그 되게 몇십 가지의 그거를 이제 뭐 있는 모양이에요. 뭐 이것도 돼야 되고 이것도 돼야 되고 그래야지만 정부의 공공 데이터들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일종의 자격을 부여하는 거죠. 일종의 보안의 자격.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CASP라는 개념까지는 모르셔도 되겠고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이게 우리 국내에서 이걸 통과할 수 있는 건 26개의 기업밖에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이 국내 기업이 우리 국내 기업이 쓰는 게 좋잖아요. 우리 국내 기업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대놓고 외국의 서비스를 쓰지 마. 뭐 걔네 너네는 안 돼 이렇게 배제하면 국제 무역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뭐 이렇게 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다 국내 업체들인 거예요. 해외 업체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까다로운 기준을 못 맞추니까. 그럼 중요한 건 지금 얼마 전에 이제 과기정통부에서 이 기준을 왜냐하면 우리나라 민간 업체도 이게 기술 수준이 낮은 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좀 낮춰달라는 요구가 많았는데 낮춰주겠다고 이 보안 인증 아주 까다로웠던 거를 조금 일부를 풀어주려고 했는데 이제 문제는 여기 이쪽 업체에서 이제 어마어마하게 반대를 하는 거죠.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이게 완화를 할 경우에 그죠? 해외 사업자들이 더 크게 들어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다롭기 때문에 지금은 국내 업체만 좀 들어올 수 있고 우리도 지금 클라우드를 공공 클라우드를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거든요. 이제 걸음마 단계인데 이걸 바로 규제를 완화해 버리면 외국 애들이 더 돌아버릴 거다. 근데 이게 국내 업체들도 이 업체들만 아니라 이런 기준을 하려면 되게 힘들기 때문에 좀 완화해달라고 하는 뭐 이런 딜레마 상황이 있다고 보이는 걸, 볼 수 있는 겁니다. 되게 좀 어려운 딜레마 상황이어서 뭐 지난달에도 보니까 이거 관련돼서 업계 간담회 하고 뭐 이렇게 언론사별로 뭐 갑론을박들을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안 인증을 최소화해서 최소한의 공공기관 전용 서버를 국내에다 만들어야 되고 왜냐 그러면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경우는 국내 서버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특히 공공 데이터가 문제가 생겨버리면 즉각적인 조치, 근데 재난에 관련된 데이터는 안전, 뭐 질병, 뭐 여러 가지 데이터들 같은 경우에는 즉각 조치가 돼야 되는데 이걸 예, 국내에 있어야지 뭔가 빠르빠르 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요거 국내 설치는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조건을 풀어주면 안 된다. 다음에 공공대 민간, 그러니까 공공 서비스, 민간 서비스 같은 예, 논리적이나 물리적 구분 없이 쓰기서 나중에 뭐 문제가 되면 안 되니까 적어도 이 두 가지 정도는 확실하게 이거는 지키고 나머지는 풀어줘라, 풀어야 된다, 뭐 이런 논의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또 하나 문제점은 해외 서비스 독점 문제입니다. 그래서 해외 서비스가 좀 전 세계 어디든 90% 이상 이 분야를 워낙 점유하고 있고 워낙 뭐 기술적 차이가 월등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열면 다 이쪽에 메인이 어느 정도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 나와서 해외 클라우드가 도입됐을 때 문제점이 뭘까요? 라는 질문의 답변은 요거죠. 위기 발생 시에 이렇게 안 되고 통제 불가다. 그러니까 피해 발생하면 어떻게 보면 호소할 방법이 없다. 뭐 요 정도죠. 그래도 카카오는 우리 기업이니까 예, 대표들 불러가지고 국회에서 혼도 내고 뭐 잘못했습니다. 다시 안 하겠습니다 하는데 구글 대표 불렀다고 올 일이 없잖아요. 그죠? 뭐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 이게 사실 이게 좋기는 한데 그만큼 부작용이나 우려되는 점도 되게 크다. 뭐 이런 점에서 좀 논쟁적인 부분일 수 있습니다. 이건 해외 시장의 규모이고요. 예. 아마존이 뭐 월등히 하고요. 이게 MS 겁니다. MS 거 두 번째 구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가 이제 거의 다 차지하고 있다고. 알리바바 이거 중국이고요. 뭐 IBM도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중국 업체 텐센트까지 포함해서 꽤 있네요. 오라클 조금 있고 우리나라는 여기다 아예 끼어들을 아주 엄두도 못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다음에 프라이빗 클라우드 위주다라는 게 프라이빗 클라우드라는 건 클라우드는 원래 공개적으로 해서 누구나 쓸 수 있는 공용 서비스이기는 한데 우리는 이제 클라우드에 올리는 대신에
프라이빗하게, 그러니까 전용으로 쓴다는 거죠. 그래서 공공기관별로 각자 전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서버를 그냥 그 사무실에 두는 거랑, 뭐 그 사무실에 있는 서버가 인터넷 클라우드 서버로 올라갔을 뿐 다른 사람이 이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거든요. 사실은 개념이. 그래서 이거는 뭐 초보적이거나 좀 바람직해 하지 않은 모델로 보통 많이 이해합니다. 그걸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의 반대말로 쓰는 말입니다. 참고로 이 동네 다 영어예요. 뭐 제가 영어를 쓰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공공 각자 이렇게 좀 치중하고 있죠. 그러니까 좀 사고가 넓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공공에서도 좀 인식 개선이나 여러 가지 보안에 대한 불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하지만 이제 이렇게만 하다 보면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만 또 그렇다고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를 좀 해라 이렇게 막 하다 보면 이게 대기업, 근데 삼성이나 LG, CNS 같은 대기업들만 또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프라이빗으로 하면 조그맣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죠? 작은 업체들도 만들 수 있는데 그죠? 누구나 상용할 수 있는 퍼블릭 클라우드에 이걸 이용하라 그러면 대기업 정책이 된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내 대기업 중소기업의 문제 그리고 국내 기업 외국 업체 문제 이게 서로 이게 다 만나고 있는 거예요. 설명 잘 드렸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되게 예민해서 좀 조금씩 단계적으로 좀 부분적으로 이렇게 좀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대책 참고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인증 관련된 부분, 보안 인증이 정부 공공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쓰면 되게 중요한데 좋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엄격한 보안들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들, 그래서 협의가 필요하다 이런 논의가 있고요. 보안 사고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보안 사고는 누구 책임인데 어떻게 책임해야 되는가에 대한 책임 소지가 불분명하다. 아까도 우리도 앞에서 보셨던 원격 의료와 비슷하게 이게 이런 걸 아직 안 해봤기 때문에 제도가 아직 미비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다 법제화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고요.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게 자칫하면 국내 업체를 보호하려다가 대기업만 보호하는 효과가 있겠고요. 또 국내 중소기업을 좀 어떻게든 육성하려고 하다 보면 이게 또 대기업, 해외에 있는 메이저들이 들어오는 되게 예민한 시장이 됐다.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뭐 참고로 좀 보시고요. 해외 사례는 가장 유명한 게 이제 영국 사례입니다. 영국 사례가 워낙 이게 영국이 이 부분에서는 선도적으로 했던 나라인데요. 딴 게 아니라 이제 클라우드 퍼스트 정책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정도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거예요. 클라우드 퍼스트. 정부에 있는 모든 공공 데이터, 여러분 만드는 문서까지 포함돼서 모든 데이터는 반드시 클라우드에 올리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없다면 무조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보안이라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모든 영국 정부의 데이터는 다 클라우드 서비스에 저장을 하고 이용한다. 라는 원칙을 이때 발표를 했습니다. 2011년 졸 일찍이죠. 이것 때문에 줄기차게 이제 추진을 해 온 가장 선진 국가가 보통 영국을 많이 찍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용할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도 따로 만들었다라는 거고요. 이런 것만 이용할 수 있는 다음에 이렇게 또 이런 데이터들도 모두 다 공개해서 되게 뭐 관련 가능성 있는 중소기업들도 이 마켓에서 뭐 서비스를 올리고 거래하고 일종의 상품처럼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생태계를 만들어 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뭐 전문적인 계약 협정 같도 따로 만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딱 솔루션을 만들어 놔서 근데 작은 공공기관이라도 이 마켓에서 딱 고르고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이런 표준 계약서, 뭐 표준 보안, 그리고 또 표준 거래 방식,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을 다 하고 뭐 이런 서비스는 이쪽 IT 업계가 이게 돈이 선수들이 아니면 이게 얼마짜리인지 이게 덤터기시기가 진짜 쉽거든요. 그죠? 따라서 이게 표준 단가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 놔가지고 되게 상용화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놨다. 뭐 그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부가 이런 정책을 주도적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 인프라, 아까 이렇게 협정도 만들고요. 이렇게 장터도 만들고요. 다음에 뭐 이런 데이터를 다 공개해서 서로 비교해 가면서 할 수 있게 뭐 이렇게 만들어 놨다.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라는 측면에서 영국 사례, 그다음 미국 사례는 여기 보시면 제일 유명한 게 CIA가 했다는 거가 되게 컸었어요. 나사도 지금 이용한다는 것도 이런 데도 이런 데를 이용해? 그거 괜찮겠어? 하지만 여러 가지 아까 확실한 인증제도, 그러니까 이런 데는 또 아주 CIA 같은 경우는 또 어마어마한 그 보안 인증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아마존이나 뭐 구글이나 아주르 같은 데서 다 해준다는 거에 맞춰서 그거에 맞춰서 원하는 대로 그렇기 때문에 믿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됐고요. 요즘 좀 그 핫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원래 미국은 육해 공군이 다 따로따로 돼 있죠. 우리는 국군이라는 거 하나밖에 없고 그 밑에 육해 공군이 부서로 나눠진 개념이라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육군과 해군과 공군이 따로 있습니다. 그 해군도 공군 그 비행기 공군을 운영하고요, 공군도 운영하고 육군도 공군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각자 따로 따로, 그러니까 미국의 뭐 역사를 보시면 그게 왜 그런 히스토리가 있는지 알겠지만, 그러니까 두 개가 서로 경쟁하고 서로 싸우는 구조가 좀 있어요. 근데 이제 합쳐가지고 아예 클라우드에 자기네 데이터를 다 쇼어링해서 결론은 뭐냐 그러면 이런 것까지
인공지능까지 민간과 같이 개발을 해서, 그죠? 클라우드에 통합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인공지능 기반 클라우드. 그래서 나중에 이제 특히 전장 데이터, 전투 나왔을 때 이런 것들을 육해공이 서로 예,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뭔가 할 수 있는 뭐 그런 것까지 개발하겠다라는 게 이제 미국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하고 있는 때에 미국마다 이러고 있는 때에 예, 우리나라도 이런 국방까지도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이런 사례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그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뭐, 뭣도 모르면서 되게 아는 척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건 죄송하고요. 아마 전문가 분들 중에 이쪽에 좀 아시는 분들은 뭐 제 설명이 되게 초보적이고 기초적이다 뭐 이런 생각이 물론 드셨겠지만 적어도 이 정도만 좀 알아두시면 뭐 그래도 되게 이쪽이 관련된 얘기가 클라우드 뭐 이런 얘기 나왔을 때 대충 들어본 풍월로 뭐라도 좀 이렇게 좀 적으실 때 모르고 적는 것보다 조금 그래도 들어본 풍월로 적는 게 조금 낫거든요. 뭐 그 정도 차원에서만 좀 이해를 해주시고 뭐 대충 이렇구나 정도만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후다닥닥 강의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